안녕하세요. 알쓰리프를 이용한 3D 웹 개발에 대한 9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3차원 장면을 보다 사실적이고 입체감 있게 표현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R3F의 기반이 되는 3JS 라이브러리 광원 중 세 가지 광원이 그림자를 지원합니다. 바로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드레이에서 제공하는 그림자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강좌에서 살펴볼 드레이의 그림자 컴포넌트는 어큐뮬레이티브 섀도우스, 컨택트 섀도우스, 마지막으로 소프트 섀도우스입니다. 그림자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코드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마이 엘리멘트 3D 컴포넌트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app.js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전 강좌에서 설정했던 카메라에 대한 속성 코드를 이렇게 캔버스에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의 자식으로 My Element 3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My Element 3D 컴포넌트의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할 코드의 결과를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강좌인 카메라 편에서 작성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기존의 하얀색 방구 대신에 이렇게 하얀색의 토러스 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나타내도록 My Element 3D에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이전 강좌에서 했으므로 간략한 설명으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을 열고요. 여기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해서 웹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합니다. 먼저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오빗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광원을 두 개 추가하는데요. 하나는 앰비언트 라이트이고요. 또 하나는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되는 메쉬를 추가합니다. 이 3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풋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중심에 토러스 나트 메쉬를 추가합니다. 10개의 토러스 메쉬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10개의 토러스가 사용할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 객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10개의 토러스를 장면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메쉬는 회전하는 작은 구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 구 메쉬를 그룹의 자식으로 지정했고 이 그룹의 이름을 스몰 스피어 피봇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빨간색 구를 토러스 나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즈 프레임 훅을 이렇게 만들고요. 첫 번째 인자로 콜백 함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콜백 함수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디어 그림자를 적용할 장면에 대한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렉셔널 라이트가 만드는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광원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캔버스에 섀도우스라는 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저장하고요. 다음은 광원이 그림자를 만들라고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광원에 캐스트 섀도우 속성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메쉬에 대해서 그림자 관련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 평면 메쉬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받아서 자신의 표면에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리시브 섀도우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토러스나트 메쉬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들라는 의미로 캐스트 섀도우를 추가하고요. 동시에 자신의 표면에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리시브 섀도우 소송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토러스 메쉬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의 표면에 그림자를 표현해야 하므로 이 캐스트 섀도우와 리시브 섀도우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쉬에 대한 캐스트 섀도우와 리시브 섀도우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 토러스 나트 메쉬에 대해서 즉 코드를 보면요. 여기서요. 이 메쉬가 바로 이 토러스 나트 메쉬입니다. 여기서 리시브 섀도우 속성을 제거하고 저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토러스 나트의 표면에 그림자가 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시브 섀도우 속성을 추가하고요. 다음은 캐스트 섀도우 속성을 제거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메쉬에 토러스 나트의 그림자가 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캐스트 섀도우를 추가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림자가 잘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렉셔널 라이트가 항상 이 빨간색 구를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참조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use ref 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use 프레임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보면 스몰 스피어 피봇의 첫 번째 자식을 참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식은 바로 이 메쉬입니다. 이 메쉬에 대해서 get world position 메서드를 호출해서 아까 봤던 메쉬의 위치를 얻어와서 광원이 비추는 타겟의 위치에 설정합니다.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요. 디렉셔널 라이트의 타겟을 장면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면에 대한 객체를 먼저 참조하고요. 그리고 use 이펙트 훅을 사용해서요. 의존성 배열의 객체는 라이트의 커런트로 하고요. 즉, 이 디렉셔널 라이트로 하고요. 그리고 장면에 광원의 타겟을 추가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장면에 무언가를 추가했다면 유즈 이펙트의 클린업 코드에서 제거도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다음처럼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제 실행 결과를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이 빨간색 굴을 향해서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림자가 잘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그림자가 잘리는 순간을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에서 그림자가 잘리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잘리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는 그림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만든 그림자 이미지를 또 다른 메쉬의 표면에 텍스처 매핑해서 그림자를 표현하는 건데요. 실제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그림자를 위한 카메라를 이 장면에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의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카메라를 참조하기 위해서 유즈레프 훅을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유즈 이펙트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의 그림자를 위한 카메라를 이렇게 얻어와서요. 이 객체를 인자로 해서 카메라 헬퍼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든 카메라 헬퍼 객체를 섀도우 카메라의 커런트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커런트를 장면에 추가하고요. 이렇게 직접 장면에 추가했으므로 유지 이펙트의 클린업에서 직접 장면에서 제거해 줍니다. 입력한 코드를 저장해 보면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반드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카메라 객체가 표시되는데요. 이 카메라는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던 카메라 중에서 오소그래픽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카메라의 절두체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카메라의 절두체의 특성으로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절두체를 벗어난 객체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그림자가 잘려 그려진 것은 해당 그림자가 절두체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림자가
이 절두체를 벗어나지 않고 모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 절두체의 크기를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절두체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코드인데요. 저장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전보다 절두체가 좀 더 커졌고 더 이상 그림자가 잘려져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림자가 정상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의 절두체의 크기를 처음부터 매우 크게 하면 그림자 잘림 문제는 항상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처럼 절두체의 크기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그림자의 품질이 매우 나빠졌는데요. 그림자의 품질을 위해서 카메라의 절두체의 크기를 최소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림자는 텍스처 이미지이고 이미지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절두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림자 이미지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바로 섀도우의 맵 사이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값은 그림자 이미지의 크기를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각각 512픽셀로 지정합니다. 사실 이 값은 기본값입니다. 이 값을 4배로 만들고요. 저장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 이미지가 훨씬 고품질로 만들어져서 그림자의 경계가 매우 깔끔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라이트의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코드 중에서 디렉셔널 라이트와 관련된 코드는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위한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림자를 위해서 이 포인트 라이트에 캐스트 섀도우 속성을 추가해야겠죠? 포인트 라이트의 그림자 표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포인트 라이트의 위치를 움직이는 이 빨간색 구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참조할 유즈 랩 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유즈 프레임에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스포트라이트의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포인트 라이트와 관련된 코드는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에 캐스트 섀도우를 추가해야겠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대상으로 이 빨간색 구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원을 참조할 유즈 래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유즈 프레임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봐도 실행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데요. 이는 광원에 이 광원에 타겟 객체를 장면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장면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리고 유즈 이펙트 훅을 추가합니다. 유즈 이펙트의 첫 번째 인자인 이 콜백 함수를 작성해 보면 먼저 광원의 타겟을 장면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직접 장면에 무언가를 추가했으므로 유즈 이펙트의 클린업 기능을 이용해서 광원 타겟을 장면에서 제거해주는 코드까지 작성해줍니다. 그림자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이미지 크기를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요. 앞서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봤던 섀도우 맵 사이즈 속성으로 그림자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12 x 512 크기는 기본 값이므로 이 값을 1024로 키우겠습니다. 좀 더 많은 그림자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에 이 앵글 속성 값을 30도에서 6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구의 움직임의 속도를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지금은 50으로 이렇게 곱해지고 있는데요. 이 값을 1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림자의 품질을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값에 4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그림자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자의 외곽을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하지 않고 흐리게, 즉 블러링 처리가 되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림자 이미지 품질을 다시 줄여보면 다시 512 크기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자의 경계선이 흐리게 표현되는데요. 하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이를 위한 그림자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섀도우의 라디어스와 섀도우의 블러 샘플스입니다. 이 두 개의 속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생성 알고리즘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R3F의 기반이 되는 3JS의 그림자 생성 알고리즘은 총 4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R3F에서 사용하는 그림자 알고리즘은 이 세 번째인 PCF 소프트 섀도우 맵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두 개의 옵션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VSM 섀도우 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자 생성 알고리즘을 이 VSM 섀도우 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이 캔버스의 섀도우스에 이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보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그림자에 노이즈가 발생하는데요. R3F나 3JS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림자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광원에서 다음 속성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값은요, 이 마이너스 0.0001이라는 이 값은 그림자 이미지를 메쉬의 표면에 매핑시킬 때 이 값만큼 간격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이즈가 사라집니다. 이 값은 최대한 작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속성값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림자 알고리즘을 지정했는데요. 먼저 섀도우 라디어스는 블러링 효과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반경 값입니다. 이 값을 지정해 보면요. 1일 때는 이렇고요. 이 값을 좀 더 키워보면요. 4, 8, 16일 때, 32일 때, 64일 때, 128일 때 효과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크기가 클수록 블러링 효과가 더 커집니다. 저는 32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섀도우의 블러 샘플스인데요. 이 값은 블러링 효과를 적용할 횟수입니다. 이 값을 변경해 보면 블러링 효과를 한 번만 적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고요. 4번, 8번, 32번 보시는 것처럼 횟수가 많을수록 더 나은 블러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앞서서 이 섀도우의 라디어스 값을 128로 지정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이때 섀도우의 블러 샘플스의 값을 이렇게 키워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이 속성값들은 스포트라이트뿐만 아니라 디렉셔널 라이트와 포인트 라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3F의 기반이 되는 3JS의 세 가지 광원에 대한 그림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레이에서 제공하는 그림자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